안녕하세요. 한국 CIM 박상우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올렸었던 그 코드를 좀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요. 먼저 유튜브에서 한번 볼까요? 네, 엘레먼트 로케이션이란 이름으로 제가 영상을 한 바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뭐 벽에 대한 이제 검토 사항, 그리고 두 번째로 기둥 검토 사항, 그리고 세 번째로 문, 창문 검토 사항,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좀 업로드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코드에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코드이기 때문에 좀 뭐 기본적인 내용을 에 대한 뭐 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설에 대한 영상으로 좀 찍게 됐고요. 먼저 그중에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코드인 먼저 기둥 검토 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행을 하기 이전에 영상에서는 파라미터를 네, 어, 네, 파라미터에 대해서 좀 추가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 사실 뭐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부분은 뭐 파라미터를 만들면 바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앞쪽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실행을 하기 이전에 기존에 제가 뭐 샘플로 만들었었던 이 프로젝트에서 기둥이 지금 뭐 보이시겠지만 뭐 이렇게 축에 그리드 축에 맞게 지금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 네, 파라미터를 생성을 하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제가 아마도 그리드를 대문자로 적어 놓고 텍스트로 컬럼 그리고 스트럭처럴 컬럼 이렇게 두 가지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기둥 안에 이 그리드라고 하는 방금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 파라미터 안에 이제 그리드 y, y2, x1이라고 지금 잡혀 있는데 평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둥을 하나 선택을 했더니 y2에 x1이라고 하는 그리드 어떤 위치 정보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다른 기둥들도 마찬가지로 뭐 y3, x3이라고 하는 그리드 위치가 지금 표시가 되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기둥의 위치가 지금 뭐 요 해당 기둥 같은 경우에는 y2에 x3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좀 이동을 이렇게 해보고 다시 실행을 해보게 되면 y1에 x3.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기둥이랑 가장 가까운 그리드에 대해서 그리드의 정보가 입력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어, 정확하게 어떤 그리드에 접점에 있지 않더라도 가장 가까운 그리드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먼저 지금 방금 이제 파라미터를 설정을 했었던 스트럭처럴 컬럼과 일반 기둥에 대해서 뭐 카테고리로 이제 엘레멘트를 가지고 왔죠. 이게 뭐 일반 기둥일 수도 있고 구조 기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앞쪽에 이런 지금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결국에 지금 해당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엘레멘트들을 다 지금 가지고 온 거죠. 그 엘레멘트들은 결국에는 지금 기둥이라고 하는 어떤 그 패밀리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 인스턴스라고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패밀리 중에서 프로젝트에 로드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로드뿐만 아니라 실제로 프로젝트에 배치가 되어 있는 패밀리를 패밀리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밀리 인스턴스 점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노드를 사용을 하면
요 패밀리의 위치 정보, 결국 이제 포인트의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요 포인트는 요 패밀리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수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 그라운드 플로어로 지금 이 패밀리는 되어 있는데 요 레퍼런스 플랜의 중간 지점, 요 패밀리의 원점이죠. 패밀리의 원점이 이제 패밀리 로케이션, 패밀리 인스턴스 점 로케이션 안에 나오는 어떤 좌표 값에 해당이 됩니다. 뭐 기둥 같은 경우에 당연히 중심점으로 일반적인 패밀리는 다 되어 있겠죠. 자, 일단 패밀리 자체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다 1층에다가 네, 이렇게 레벨 1에 배치를 하도록 저는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레벨 1이 아니라 뭐, 뭐 지하에서부터 올라올 수도 있고 그 패밀리의 설치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Z 값이 필요 없이 이제 X 값과 이제 Y 값만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단 축 자체가 X축이랑 Y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X랑 Y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뭐 여기까지가 이제 패밀리, 그러니까 기둥에 대한 이제 포인트 중에서도 X값과 Y값을 분해를 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리드라고 하는 이제 카테고리를 가지고 와서, 어, 그리드.커브라고 하는 노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리드를 커브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선적인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커브로 변경을 해야 이제 지오메트리로 저희가 원하는 값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드는 커브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커브라고 하면 이제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스타트나 엔드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 x 값과 x 값을 알고 싶은 거죠. x 값과 이제 y 값을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먼저 x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그리드 중에서도 스타트 포인트를 가지고 사용을 했고 스타트 포인트 중에서도 이제 x 값과 y 값 사실 지금 이 그룹핑이 좀 잘못됐네요. 이것도 지금 이 빨간색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사실 맞겠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기둥의 x 값과 요 그리드의 스타트 포인트의 x 값을 뺐을 때 요 뒤쪽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 네, 뭐 하나 뭐 요 점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요 점의 x 값 지금 어디가 저도 이 프로젝트의 원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점을 이제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x축이랑 y 제 마우스라서 선이 똑바르지가 않네요. 자, 이 값의 이 x 값과 x 값에서 이 나머지 그리드의 스타트 포인트들을 전부 뺐을 때 그러니까 요 값에서 그럼 요 나머지 요 지금 x축에 돼 있는 거에 대한 값은 다 이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요 끝에서부터 이만큼, 이만큼의 길이가 될 거고 요 y로는 다 이만큼의 길이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뺐을 때 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요 스타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9개가 됐고 이제 x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요게 요 값이죠. 네, x 포인트가 지금 9개의 값이 나왔고 요 기둥 엘레멘트의 값이 16개의 값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크로스 프로덕트로 지금 외적으로 계산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각각의 포인트 하나당 요 값을 다 뺀 값,
결국에 144개의 값이 나오는 게 맞고요. 자, 그렇게 나온 값을 반올림을 해서 뭐 사실 소수점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반올림 사실 뭐 굳이 반올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값에서 이제 절대값이죠. 사실 이제 가장 가까운 값을 찾으려고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요 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요 값을 찾게 되는 원리가 지금 요 값과 요 점과 요 점에 대해서는 x 값이 같습니다. y 값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x축과 이제 y축이 돼 있을 때 x 값이 같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값을 찾기 위함이기는 한데 어, 사실 요 값에서 요 값을 뺐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플러스죠.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고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면 이 값이 더 작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오겠지만 요 값에서 요 값을 뺐을 때는 뭐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이 크니까 하지만 이 값이랑 요 값이랑은 이제 결국엔 동일한 숫자여야 하기 때문에 가장 최소값인 0에 가까운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절대값을 적용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그렇게 절대값을 적용한 것 중에서 리스트.점 미니멈 아이템이라고 하는 리스트 중에서 가장 최저값을 가장 작은 값을 이렇게 찾게 되면 네, 요러한 값들이 지금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들은 결국에 지금 요 각각의 포인트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이제 그리드와의 x 좌표 간의 거리 간격이 되겠네요. 자, 그럼 각각의 예를 들어 요 첫 번째 리스트를 보면 첫 번째 리스트에서 가장 가까운 값은 0이고 0의 리스트를 가진 인덱스를 찾는 게 지금 해당 뭐 리스트.점 인덱스 오브라고 하는 지금 요 노드가 되겠죠. 요 0이라고 하는 값의 인덱스는 6이죠. 6이라는 인덱스고 이 6이라는 인덱스로 이제 이 그리드 안에서 요 그리드 네임을 갖고 오는 게 y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포인트 x랑 가장 가까운 그리드는 y3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y축도 똑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나오는 값이 x2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에 가장 가까운 값은 x2의 이제 y3라고 하는 x2의 y3라고 하는 지금 요 기둥이 지금 리스트 1번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국에 지금 나온 값들이 다 스트링으로 지금 되어 있죠. 왜 스트링이냐? 제가 이제 elements name으로 이제 한번 변경을 했기 때문에 요 elements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이제 그리드의 name 값이 되겠습니다. elements name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와도 되고, 요 그리드에서, 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name 값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결국엔 둘 다 스트링으로 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한 세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표기 방법으로 뭐 이러한 뭐 스트링 구조를 지금 좀 만들어냈습니다. A라고 하는 값에는 위의 값, B라고 하는 값에는 아래 값. 사실 지금 보면 이제 Y보다는 X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게 조금은 더 보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 거꾸로 뭐 집어넣어도 되고 어, A랑 B로 해놨는데 이거를 B로 하고 이거를 A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X 값이 먼저 나오겠네요. 어, 네,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요 그리드의 위치를 찾아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간단하죠. 그리드, 이제 기둥은 결국에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랩빗 안에서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값을 찾고 그 포인트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X축과 Y축 값을 찾으면 된다.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X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요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Y 값으로 찾게 되면 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왜냐? 지금 요 Y 값이라고 했을 때는 이 간격은 다 동일하죠. 물론 그리드의 모양이 지금과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0이 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X축의 Y 값을 보면 결국엔 0이 되는 값, 가장 가까워지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X랑 Y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벽체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벽체랑, 벽체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수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월에도 추가를 하고, 다이나모에서 벽 검토사항. 자, 기둥이랑 동일합니다. 기둥이랑 동일한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것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값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자, 값이 당연히 나오는데 차이점은 기둥은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벽은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벽에는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기둥은 포인트가 한 개였죠. 그렇기 때문에 X랑 Y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벽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XY, XY로 계산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가 두 개, Y가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결국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노드들은 이제 기둥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뒷부분은 오히려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살펴보면 이 벽이라는 카테고리의 이름을 가진 엘레멘트들을 또 다 가지고 왔고 이번에는 기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밀리이기 때문에 패밀리 인스턴스 로케이션이라는 노드를 사용을 하면 그 포인트 값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벽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패밀리가 아니라 이제 시스템 패밀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밀리 인스턴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lements get location이라고 하는 별도의 노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라인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추출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간단하죠. 이제 스타트 포인트랑 엔드 포인트로 구분을 하고 요거를 네. 스타트 포인트랑 엔드 포인트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 요 엔드 포인트에 있는 0번 리스트랑 스타트 포인트에 있는 0번 리스트가 같은 벽체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포인트로 구분을 하게 되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벽체별로 합쳐주는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분해를 한 다음에 리스트 크리에이트를 하고 그다음 트랜스포즈를 통해서 열과 행을 이제 변경을 한 후에 작업을 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도 포인트 X 값과 포인트 Y 값,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퍼스트 아이템과 라스트 아이템을 통해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X의 0, X의 1 이라고 해도 같은 값이 나오겠죠.
first 아이템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겠군요. 네,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결국에는 요 과정은 좀 제거를 해도 요 스타트랑 엔드에서 퍼스트랑 결국에 라스트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스타트 포인트랑 엔드 포인트 두 가지를 x 두 개, 이제 y 두 개로 지금 구분을 해서 지금 작업을 이제 가장 가까운 그리드의 이름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스트링을 가지고 이렇게 스트링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 값을 이제 set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집어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벽체와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 정보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과 창문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패싱룸 어디에서 어디를 통과하는 문이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넣었었는데 윈도우랑 도어 파라미터를 만들고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이 문은 로비에서 외부로, 이 창문은 룸 C에서 외부, 이 창문은 룸 C에서 외부, 이 창문은 룸 B에서 로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룸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이것도 노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이 오류가 나는 부분은 프로젝트의 단위를 좀 변경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레인지가 실행을 안 눌렀네요. 네, 뭐 단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사실 지금처럼 변경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일단 룸에 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냥 뭐 룸에 대한 내용으로 일단 표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대한 엘레멘츠를 가지고 오게 되고 이 엘레멘츠에 대해서 지오메트리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솔리드로 표현이 됩니다. 룸이라고 하는 게 사실 결국에는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3D로 지금 표현이 되게 되고 아마도 섹션 뷰를 하나를 잘라 봤을 때 지금 섹션 뷰를 하나 잘라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도 룸이 표현이 되죠. 섹션에서도 룸이 표현이 된다고 하는 건 지금 평면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룸이라고 하는 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오메트리로 변경을 했을 때는 이런 솔리드로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룸을 찾았으니까 이제 문과 창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야겠죠. 이제 문이랑 창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사실 뭐 문과 창문을 굳이 구분을 하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공간과 공간 사이에 설치되는 요소들을 이제 넣은 게 기본적으로 문과 창문이었던 거고, 뭐 다른 어떤 요소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창문이랑 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기둥이랑 마찬가지로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엘레멘츠죠. 패밀리죠.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패밀리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패밀리 인스턴스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노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포인트 패밀리가 설치된 포인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벽에 호스팅되는 객체이기 때문에 이제 Z값, 이제 벽의 페이스를 기반으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3D 뷰에서 뭐 윈도우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Z값과 상관없이 어떤 무언가의 어떤 객체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제 벽이나 기둥과 좀 다르게 Z값이 좀 있는 상태죠. Z값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를 분해를 해서 다시 포인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Z값에는 어떤 값도 넣지 않은.
이제 0인 값으로 포인트를 새로 만들었죠. 그러면은 이제 창문과 문이 설치된 이제 포인트의 위치에서 Z값만 0으로 변경이 된 포인트가 새로 생성이 되게 되겠고요.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벽체가 있는데 벽체에 대한 라인은 물론 이것도 이제 월 로케이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센터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포인트를 찾았죠. 이 포인트도 지금 어떤 포인트에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문에 이제 에디트 패밀리를 들어가게 되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창문 같은 게, 물론 이것도 패밀리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이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벽체의 중심에 대해서 지금, 중심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벽체의 중심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벽체가 있으면, 벽체에 대한 이렇게 센터 라인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 포인트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습니다. 이 중심점을 기반으로 해서 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뭐 사선 벽이 아닌 이상은 아니면 뭐 테이퍼드 월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이쪽 면과 이쪽 벡터의 값이 그러니까 이쪽 면에 대한 수직 벡터랑 이쪽 벽의 면에 대한 수직 벡터가 이제 방향이 반대일 뿐이지 결국엔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죠. 같은 방향이라고 하는 게 일직선을 나타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벡터를 활용해서 선을 긋고 이 벡터를 활용해서 선을 긋고 그 선을 통과하는 룸과 룸을 찾아내서 입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노드를 이것저것 찾아보는 도중에 이제 월점 다이렉션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더라고요. 요게 노드가 뭐냐면 이 벽을 선택을 해서 넣게 되면 그 면에 대한 벡터 값 물론 모든 벽에도 앞면과 뒷면이 있죠. 저희가 뭐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벽에도 다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에 대해서 페이싱 벡터 그 면에 대한 수직 벡터 값을 찾아주는 어떤 노드가 있더라고요. 뭐 굳이 이 노드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간단하게 뭐 리듬 패키지 안에 있는 요 노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요 페이싱 다이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벡터가 가리키고 있는 게 이제 동서남북 이제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노드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동서남북에 대한 값은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도북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그 부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에 그 앞면에 대한 벡터 값을 찾아줬기 때문에 이제 벡터.리버스라고 하는 노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뒷면에 대한 벡터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중심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 중심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 벽의 앞면과 이 뒷면에 대한 이제 벡터 값을 적용을 하고 뭐 사실 길이는 벽보다는 두꺼우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벽이 뭐 천보다 두꺼울 리는 없기 때문에 뭐 천이라고 입력을 했고 천으로 입력을 해서 선을 긋게 되면 결국에 이 벽에 대한 중심점을 기반으로 이게 스타트 포인트 제가 이 스타트 포인트를 이 점으로 지정을 했죠. 엔드 포인트,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이렇게 선이 두 개가 그어지겠죠. 그럼 제가 엔드 포인트만 다시 찾아서 일자로 다시 선을 긋게 된다면 새로운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엔드 포인트랑 엔드 포인트를 찾아서 라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부분이 아래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모든 창문과 문이라고 하는 패밀리의 위치에 맞게 지금 선택이 됐습니다.
뭐 사실 요 Z 값을 없앨 이유는 전혀 없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Z 값을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었는데, 처음에는 룸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뭐 결국에 뭐 요런 방법을 또 다른 부분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라인을 만들고 나서 아까 전에 만들었었던 요 솔리드, 요 룸에 대한 솔리드 를 만든 요 부분과 이제 더즈 인터섹트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겹치는지, 이 겹치는지에 대해서 true, false 값을 나타내주는 노드입니다. geometry does intersect 하는지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true라고 나온 값이 지금 어떤 값과 어떤 솔리드랑 겹치고 있는 뭐 라인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요 값을 이제 마스크를 통해서 이 룸 정보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필터 바이 룸 마스크를 하게 되면은 요 in으로 나오는 값은 전부 다 이제 겹치게 되는, 각각의 라인이 겹치게 되는 룸의 이름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것도 와치로 in을 확인을 해보면, 제가 패밀리를 들어놨네요. 마치로 보게 되면 첫 번째 라인에서 가지고 있는, 이게 라인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패밀리죠. 이제 패밀리가 이제 통과하고 있는 어떤 룸 정보는 로비, 룸 A, 로비, 룸 C 뭐 이런 식으로 총 20, 요 값이군요. 총 이제 21개의 객체가 지금 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1개가 배치가 되어 있었죠. 자, 뭐 이렇게 뭐 사실 끝내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외부로 나와 있는 것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제 external이라고 하는 이제 값을 하나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요 in에 나오는 값은 이렇게 딱 겹쳐져 있는 값만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지금 한 개 리스트만 가지고 있는 거는 다른 룸과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제 외부에 해당이 되게 되겠죠. 이제 외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이제 외부라고 하는 값을 이제 가장 밑에다가 제가 지금 추가를 하고 위에서부터 두 개를 자르게 된다면, 자, 요 하나인 값에다가 하나를 추가하고 요 두 개인 값에다가 하나를 추가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 개가 될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되겠죠. 근데 제가 위에서부터 두 개를 자르게 된다면 추가를 했지만 익스터널의 값은 제거가 되게 될 거고 결국에는 다 두 개의 값만 남게 되겠죠. 그 과정입니다. 가장 뒤쪽에다가 익스터널 값을 추가를 다 하고 테이크 아이템을 통해서 두 개씩 자르게 된다면 이렇게 각각의 선들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리스트들이 두 개씩 맞춰지게 되겠죠. 결국엔 하나였었던 리스트 값만 두 개가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리스트 사이에다가 제가 이제 물결 표시라고 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고요. 뭐 편의를 위해서 띄어쓰기 한 칸에 이제 물결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리스트 구조가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됐고, string.concat 콘캣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네, 콘캣은 이 각각의 리스트를 하나의 스트링으로 만들어주는 노드죠. 로비에서 룸 A, 로비에서 룸 C,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로 지금 하나의 스트링으로 만들어주는 노드이고, 지금 리스트가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플래튼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문과 창문 엘레멘트에다가 이제 패싱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라미터를 만들었었죠. 그 값에다가 이 최종 아웃풋 값을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어, 이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제가 요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러한 값을 찾는 거는 이제 어렵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온 그 결과값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제 꾸밀 수 있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데이터를 원하는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이 노드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